하지만 콕콕콕 집는 오시훈 공법으로 합격. 오시훈 솔루션. 자, 이번 시간에는 국토개법 중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분류입니다. 이 용도지역에 대한 분류는요,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용도지역에 대한 분류입니다. 자, 용도지역에 대한 분류 한번 볼게요. 일단 용도지역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전 편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용용지기도 할 때 용도, 지역 지정하고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곧 용도 지역에 대한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럼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 지역에 대한 지정도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될 때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는 개발되는 곳과 보존하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개발되는 곳을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주로 도시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먼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가 몇 개? 한 개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상업지역 중에서도 도심지가 되는 중심지에 짓게 되는 상업시설이 있는 곳은 중심상업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용도에 따른 지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곳에서는 한 개의 토지에는 한 개의 용도 지역만 존재한다는 거. 근데 여기다가 공장도 좀 짓고 싶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용 공업 지역이라고 지정을 했다. 그러면 하나의 토지의 용도 지역이 두 개가 충돌이 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용도 지역은 반드시 한 개의 지역에 한 개의 토지에 한 개의 용도 지역만 존재한다는 거. 그럼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복 지정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토지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있다. 근데 거기다가 공업지역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한 개의 토지, 한 개의 용도만 있으니까 기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기능을 보완하고자 지정한 게 그게 바로 용도 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의 종류들끼리는 같이 중복 지정이 안 되지만, 아시겠죠?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 지구는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지역이 또 기능 자체가 부족하면 거기에다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플러스 용도 구역이 또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가 중첩해서 지정이 될 수 있고 용도 구역도 중첩해서 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 부분이 되는 도시지역 부분과 그다음 개발되지 않는 우리가 보존 농지 부분이 보존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크게 나눠서 도시는 도, 관, 농,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도시지역, 그다음에 개발되지 않고 보존되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크게 나눴을 때 도, 관, 농자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용도 지역 자체가 지정이 없다. 어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 자체의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가장 보존 중에서도 개발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정이 미지정으로 돼 있을 때는 가장 최악의 상태인 땅을 상태를 놓고 그 위에다가 조금씩 개발을 해나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는 뭘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일단 지정됐다고 간주하고 건물을 짓든지 그렇게 개발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 기억하실 거. 이 용도 지역은 도, 관, 농자 중에 하나가 정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미지정돼 있다. 그럼 뭘로 정한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도시지역을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이 도시지역을 세분화시키는 경우도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도시지역은 크게 나누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주거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 부분이 있게 되고요. 주거지역 부분. 그래서 주거지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주거만 해서 사는 게 아니죠. 물건을 만들어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요? 공업지역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의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걸 판매를 해야 되죠. 상업지역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시에 너무 많이 차 있으면 도시가 빽빽하겠죠. 그래서 도시 부분이 건물이 많이 들어선 걸 막고자 중간중간에 녹지 지역을 통해서 개발을 뭐죠? 이제 개발 부분을 못하도록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지역을 세분화시키면 주, 상, 공, 노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주거지역은 다시금 또 어떻게 나누시냐면 전용 주거라고 그래서 주거만 전용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즉 주택이 밀집된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일반 주거라고 해서 주택 자체에다가 주택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거하는 사람한테 편리한 시설이 되는 뭐 병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옆에다 같이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주거가 메인이 되지만 그것의 보조적인 의미에서 상업이나 그 다음에 업무시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우리는 전일준이라고 해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그리고 준주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용주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라이빗하게 주택만 밀집되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생활하기가 뭐죠? 양호하겠죠. 그래서 양호한 포인트가 나오면 뭐다?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일반 주거는 주거를 해나가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편리하죠. 그래서 일반 주거의 포인트는 뭐다? 편리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준주거지역은 주거가 메인이 되고 그게 업무하고 상업지역이 보완이 들어가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니 양호한 건 알겠는데 전용주거가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느냐. 그건 뭐냐면 주거라고 하는 건 주택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이 밀집된 것은 우리가 제1종 전용주거라고 우리가 지정하게 되고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뭐라고 그런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 그러니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만 짓게 되는 거고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뭐죠? 우리가 아파트로 알고 있는 공동주택을 주로 짓게 되는 곳을 우리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밑에서부터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제일 처음 저층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가 된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얘기하고 중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중고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1, 2, 3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저층, 중층, 중고층. 그래서 밑에서 1, 2, 3 됐나요? 그래서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양호한 부분은 전용 주거는 양호한, 편리한 부분은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잘 안 외워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계속 혼란이 생겨요. 전용 주거가 양호한 건가? 일반 주거가 양호한 건가? 계속 헷갈리고 편리한 게 전용인지 일반인지 이해는 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박아 놓습니다. 일편단심. 일편전양, 일편단심, 일편단심할 때 일반 나오면 편리한. 그럼 나머지는 뭐죠? 전용은 양호한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단독은 혼자죠. 1종 11, 공동은 둘이죠. 22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밑에는 1이니까 저층, 2니까 중층, 3이니까 중고층 이렇게 기억하면 머릿속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가지는 거 하고 물어보면서 제1종 전용주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를 통해서 단을 핵심적인 용어 자체를 찾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꼭 체크해 주시고 상업지역의 종류에는 근린상업이 있고 유통상업이 있고 일반상업이 있고 중심상업 이 상업의 종류는 시험 문제 출제가 거의 안 되고요. 이 특징도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시험 문제가 이제 키워드가 출제가 되는데 공해성, 즉 화학적 요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용 공업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화학적 요소가 없는 환경 저해가 없는 공장들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뭐가 되냐? 그게 바로 일반 공업 지역이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업이 메인이 되고 거기에 주거나 업무나 상업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준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은 우리가 외웠듯이 보, 생,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보존 녹지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생산 녹지는 개발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을 통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이 잠시 보류되어 있다 해서 개발 보류 지역이 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은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는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이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키워드 자체를 기억하시면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되는 키워드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리 지역은 보, 생, 개가 되는데 보존 관리 지역은 보통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애매한 땅은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애매한 땅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애매한 땅이 있어 없어요? 그건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토는 이 세부적인 용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토지 부분에 뭐라고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도관농자에 해당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간주하고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고요. 또 하나 도시지역을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 토지를 도시지역으로만 돼 있고 뭐로 안 돼 있으면 세분화돼 있지 않다면 이 중에서 가장 뭐죠? 개발이 적게 되는 개발이 안 되는 곳이 뭐냐면 녹지지역 중에 보존녹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도시지역 중에서는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간주하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다시요. 도시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도시지역으로만 토지가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본다?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간주한다는 거. 그러면 관리지역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세분화돼야 되는데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관리지역이라고만 돼 있으면 우리는 뭘로 본다? 그렇죠. 보존관리지역으로 보고 우리는 또 계획을 짜면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가장 우리가 개발이 안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떤 땅의 토지가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도시지역 중에서는 보존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중에서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간주하고 보게 된다는 거. 그렇게만 하나 체크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회 기출문제인데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도시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되게 헷갈려해요. 여러분들이 와 보면서 뭐지 이거? 이거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 같기도 하고 자연녹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딱 여기 이 앞부분을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앞부분을 없다고 보면 뒤에서 보시면 녹지, 공업, 상업, 녹지, 관리 나오죠. 그러면 아까 도시지역 부분에 대한 종류에는 주, 상, 공, 녹, 주, 상, 공, 녹. 그러면 아닌 것은 관리지역 1번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앞부분이 나오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29회 때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아파트를. 그럼 쭉 보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했냐면 일반 주거 중에서 일종은 저층이 되는데 아파트라 그러면 몇 층?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용 주거지역 중에서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이 뭐죠? 단독주택. 2종은 뭐죠?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딱 아파트를 설치할 수 있는 건 당연히 2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겠죠. 다른 거 모르더라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21회, 20회, 26개 기출문제인데
복합적인 문제예요.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야 되는데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 부분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적용하고 우리는 건물을 짓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세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뭘로? 보존 녹지, 생산 녹지가 아니고 보존 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규정하고 하게 된다는 거. 3번 관리 지역이 세분화돼 있게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우리 보생계였거든요. 그럼 뭘로? 그렇죠. 보존관리지역,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으로 안 될 때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거. 답은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과 하나의 토지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둘 다 뭐죠? 용도지역이에요. 둘 다 용도지역 종류인데 하나의 토지의 용도지역 두 개가 중첩해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부분에 있어서 용도지역 부분의 분류만 잘 정리하셔도 지금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를 여러 개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 1타 쌍피죠. 1타 오시훈 공법이다. 받아라. 핵심만 콕콕콕 집는 오시훈 공법으로 합격. 오시훈 솔루션.